임대보장 해준다고 장담하더니 갑자기 말을 바꿔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델하우스에 가서 분양을 받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정된 월세를 받고 싶은 목적이고, 또 하나는 전매나 나중에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분양 상담사 중에는 임대보장을 장담한다 하면서 분양을 받도록 하고 나중에 건물이 완공될 쯤에 나몰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분양 상담사가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변수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런 건물에 누가 임대가 들어올까 하는 경우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 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세 수익 목표로 5개 오피스텔을 계약했어요. 많이 또 했네요. 많이 또 했어요. 오늘 의뢰인은 대기업 직장에 다니다가 정년 퇴직한 60대 이야기입니다. 정년 퇴임한 사람들 대다수는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이런 수입을 원하기 때문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월세 수입을 목표로 오피스텔을 알아보면서 공부를 좀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한다고 해도 성공하는 확률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데도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이유는 분양 상담사가 모델하우스에서 과장된 설명,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고 분양을 받거든요. 의뢰인도 이거 같은 경우에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첫째, 분양 상담사가요, 담보대출이 90%가 나오고, 두 번째, 10년간 임대 보장을 되니까 공실이 되더라도 월세 지원이 된다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의뢰인은 저한테 분양 분석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분양 상담사 말을 그대로 믿고 오피스텔 2채를 분양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것을 의뢰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의뢰인은 또 사고를 쳤어요. 분양 2개를 받은 이후 의뢰인은 분양은 더 받을지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분양 팀장의 본부장까지 나와가지고 다구자 계약자는 시행사 호실로 빼준다는 설명에 의뢰인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3개 호실을 3개예요. 추가로 계약해서 총 5개를 분양받았습니다. 어때요? 스케일이 이 정도는 돼야 뭐 사고를 쳤다고 말하는 거 아닌가요? 예.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임대 보장 해준다더니 말이 달라요. 예. 여러분에게 제가 중요한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임대 보장을 해준다는 말은 3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째, 분양 직원이 구두로 말한 것인지, 이건 들을 필요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계약자 기분 좋으라고 거짓말한 거나 다름없는 이런 수준입니다. 둘째, 운영사가 임대 보장을 해준다는 계약서, 이것도 위험합니다. 운영 위탁사는 자금이 많지 않아가지고 은행에서 이렇게 운영해가지고 벌어서 월세를 준다는 얘기인데, 대다수 위탁자들은 운영이 안 돼가지고 잠깐 운영하다가 만세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셋째, 시행사가 임대 보장을 해준다는 계약서를 쓸 때 완벽하진 않지만 그나마 셋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 있는 시행사에 따라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돈 없는 시행사를 만나면은 시행사가 월세를 깎아서 낮은 월세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하튼 의뢰인 같은 경우 잔금이 다가왔음에도 약속했던 은행 대출 90% 나온다는 약속은 당연히 지켜지지 않았고, 안 나오니까요. 또 임대 보장은 따로 문서가 되어 있는 호실만 지원된다며 말을 바꾸더랍니다. 이건 한마디로 처음부터 있지 않는 임대 보장이었어요. 아니, 같은 오피스텔에
누구는 임대보장을 해주고 누구는 임대보장 안 해주고. 대한민국 분양시장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의뢰인을 처음부터 호구로 보고 거짓말한 걸로 기반한 겁니다. 그러면서 분양본부장은 일단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쳐야 손실이 적어진다고 했어요. 또 본부장은 등기를 하면 월세 계약을 먼저 우선적으로 맞춰주겠다고 했다고 했어요. 원래 잔금을 안 치르면요, 임차인을 맞춰서 임대 계약을 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본부장 얘기는 그냥 말장난일 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해했던 질문들을 한번 받아볼게요. 문서로 남겼어야 했는데 후회 중입니다. 그래도 통화 녹음엔 임대 보증을 해준다는 말이 있는데 이걸로 계약해지나요? 임대 보증을 해준다는 말이 시행사가 한 말인가요? 아님 분양 상담사가 한 말인가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유는 시행사가 한 말이라면은 당연히 임대 보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좋은 건수가 되겠지만은 분양 상담사가 한 말이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어디에도 따질 데가 없어요. 당연히 시행사가 임대 보장을 해줄 이유도 없고 의무도 없거든요. 그냥 일부 분양 상담사의 과대 설명이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한마디로 당한 거죠. 이런 과장 설명, 과대 설명을 투자하는 여러분 직접 구별하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거 구별 못하면요, 이거 구별 못하고 분양받으면 지금처럼 뒤통수 맞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분양본부장이 일단 잔금을 치르고 등기하면 월세 계약을 우선적으로 해준다는데 이 말을 믿고 끌고 가도 될까요? 뭐 조금 전에 했던 얘기죠. 분양본부장이 하는 얘기는 계약한 당사자가 본부장 말을 믿고 끌고 갈지 말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컨설팅을 해주거든요. 그러나 저 같으면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이유는 분양본부장은 임대보다 분양계약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임대본부장이 아니라 분양본부장이잖아요. 분양본부장. 차라리 오피스텔 임대는요, 인근 공인중개사에서 임대료를 맞출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본부장이 말한 잔금부터 치르면은 월세 계약부터 해준다는 말은 그냥 신뢰성이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임대를 맞추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인데 저는 이런 말에 희망 고문을 당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에 희망 고문을 당하더라고요. 자, 나중에 알아보니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여럿이 있는데 함께 소를 진행하면 될까요?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소를 진행한다는 얘기는 법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아니 피해자 여럿이서 함께 임대보장을 법으로 한다고, 법으로 소송한다면 승소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임대보장은 시행사가 진행한 게 아니고 분양 상담사가 말한 거니까 소송을 한다면 분양 상담사로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죠. 물론 이것도 어렵고 긴 싸움이 되겠지만은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가 진다면은 상대방인 시행사는 변호사 비용 청구뿐만 아니라 연체료까지 감당할 게 엄청 많아질 겁니다. 계약 소송자들이 신중하게 잘 판단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 승소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좀 아냐면은 저희 법인 회사에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분양 사기 사건들에 대해서 항상 상의하고 회의를 좀 많이 하거든요. 승소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고 대부분이 소송해봤자 본전도 못 찾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과대 설명이나 과장 설명으로 전매해준다는 얘기로 분양 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소송에서 지면요, 계약 당사자는 2번 죽는 겁니다. 2번. 자, 당사자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